기압과 날씨 변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여름철과 겨울철 일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가 계절을 빨리 하는 방법은 고기압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가그림을 보시면은 고기압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겠죠. 기압이 1044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고기압 바로 시베리아 고기압이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겨울철이구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장마전선이 위치하고 있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여름철이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여름철이 아니라 겨울철이고요. 그 다음에 A는 이동성이 아니라 정체성 고기압이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이동성 고기압에는 양쯔강 고기압뿐입니다. 그 다음에 강수 확률은 기역 지역이 니은 지역보다 높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장마전선이 있을 때 우리 비 오는 영역은 전선의 북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같은 시각에 촬영한 적외 영상과 가시 영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위성 영상은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편합니다. 가두어라 적군을 높은 곳에 가시광선에서 밝은 거는 두꺼운 구름이고 적외 영상에서 밝은 거는 최상부의 높이가 높은 구름이다. 이것을 가지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의 두께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시 영상을 봐야겠죠. A가 B보다 어두운 영역이기 때문에 B가 더 두꺼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A가 더 얇은 거 맞고요. 관측한 시각은 자정 무렵이다. 우리가 자정이라고 하는 것은 00시죠. 그러면 태양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시 영상이 이렇게 보이는 걸 보아하니 자정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구름의 최상부 높이는 적외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최상부 높이는 밝은 B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기역과 디귿인 4번이다. 3번 문제입니다. 어느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날 때 12시간 전과 현재의 지상위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온대저기압은 시간이 지나면서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지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동쪽으로 더 가버린 나가 현재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가는 12시간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앞선 시간이다. 맞는 말이고요. 이 기간 동안 A지역의 풍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 가 같은 경우 A지역은 풍향이 남서풍입니다.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북서풍이죠. 그러면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고 시계 방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고요. 관측소에 대해서 온대저기압의 중심이 북쪽을 지나면은 우리가 통과함에 따라서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12시간 전 A지역의 날씨를 묻고 있습니다. 이슬비가 아니라 12시간 전에는 맑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기역이다. 4번 문제 볼게요. 태풍 문제입니다. 태풍도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죠. 오이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위험하고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기억을 볼게요. 이 태풍의 풍속은 일본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빠르게 관측되었을 것이다. 틀렸죠. 왜냐면은 태풍이 이동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왼쪽 안전반원이고 일본은 오른쪽이기 때문에 위험반원입니다. 그래서 풍속은 일본이 더 빠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부산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쪽 부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풍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했을 것이다. 맞습니다.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더 강했다라고 나왔는데요. 북태평양 기단, 여기에 이제 공기덩어리들이 모여있으면은 북태평양 기단이죠. 이쪽 영역의 애들이 힘이 세지면은 태풍을 서쪽으로 밀어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더 치우쳤을 것이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5번입니다. 그림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태풍의 영향을 받는 어느 관측 지점에서 관측한 기상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 중 하나는 기압이고 하나는 풍속이다. 우리가 기압과 풍속 그래프 간략하게 생각해 주시면은 가로축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눈이죠. 그러면은 태풍은 눈에 가까울수록 풍속이 세지고요. 눈에 들어가면은 풍속이 낮아졌다가 다시 벗어나면은 풍속이 세지는 이러한 경향을 우리가 풍속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눈에 가까울수록 낮았다가 눈을 통과하면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죠.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A 같은 경우는 지금 태풍이 접근하면서 기압이 이렇게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얘가 기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위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기압이고 다른 하나가 풍속이라고 했으니 자연스럽게 B가 풍속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풍 같은 경우 눈을 통과하면은 풍속이 이렇게 낮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낮아지지 않고
뭔가 위로 한번 볼록이다라는 것은 태풍의 눈을 통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프에 이렇게 풍향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풍향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쪽 영역인 애들은 북풍이랑 북동풍이죠. 그리고 11일 12시부터는 풍향이 이제 북풍에서 그 다음에 북서풍,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서풍으로 갔다가 이제 남서풍으로 계속 바뀌고 있죠. 지금 경향성을 보니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시계 방향이다라는 것은 왼쪽, 안전반원이다라는 거죠. 그럼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풍속이다. 맞는 말이고요. 이 관측소는 태풍의 위험이 아니라 안전반원에 위치하고 있다. 왼쪽에 위치하죠. 이것은 풍향 보고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측소에 가장 근접했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기압이 가장 낮았을 때인데 바로 요 구간이죠. 문제의 조건을 보니까 최소값이 996 헥토파스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맞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낚이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 태풍 같은 경우는 관측소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지나갔죠. 다시 말해서 눈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태풍의 기압은 중심에서 가장 낮은데 중심을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고 통과하지 않았을 때 가장 낮은 기압이 996이니까 실제로 중심은 996보다 더 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최종적인 답은 기억입니다. 6번입니다. 그림 가나다는 뇌우의 발생과 이동 과정을 모식도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금 그림을 보니까 상승 기류를 회색, 하강 기류를 흰색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지금 흰 색깔이 많은 걸 보아하니 하강 기류가 우세한 소멸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다를 보겠습니다. 나는 오로지 상승 기류만 있고 다는 반반 있죠. 이런 식으로 상승 기류만 있는 그러한 단계를 우리가 적운 단계고요. 다 같은 경우는 이 부분 회색깔로 색칠한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 기류가 있고 반대편에서는 하강 기류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이 단계를 우리는 성숙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뇌우는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금 순서가 나다 가인데 처음에 적운 단계일 때 A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다 성숙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죠. 뇌우가. 그 다음에 가가 되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서쪽이 아니라 북동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순서는 나다 가이다 맞고 우박을 묻고 있습니다. 우박은 정말 중요했죠. 우박은 성숙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가보다 다에서 잘 나타난다. 맞고요.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6문제 간단하게 풀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